네, 안녕하세요. 초보자가 풀이하는 알고리즘 문제 BOJ 1333번 스페이스 골프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ICBC 재팬 레저널 문제입니다. 문제부터 해석하고 넘어가면 일단 쉽지 않아 보여요. 왜냐하면 문제의 양이 엄청나게 길잖아요. 근데 이래서 좀 시도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음,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해석을 좀 해 보면 일단 어떤 새로운 우주 사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런 포물선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것 같고, 얘네들이 어쨌든 잘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이, 이 이니셜 스피드라는 걸 이제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, 얘네들이 이제 뭐 무시할 수 있는 값들은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. 보면 그거는 여기 아래 나와 있네요. 뭐 대기나 뭐 길이, 뭐 공의 부피 이런 건 무시해도 된다. 뭐 플래닛은 평면으로 생각해도 된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, 그다음에 뭐 장애물은 피해야 하고, 그다음에 이 몇 번 이상 튕겨선 안 된다. 이런 그 조건도 있고,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이 최소 속도가 그러니까 초기 속도가 최소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, 그다음에 이것도 무시할 수 있는 값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문제를 간단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친절한 설명인 거죠. 뭐 사이즈 이런 걸 무시해도 된다. 뭐 런처의 하이트도 무시해도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아마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는 의미일 겁니다. 그리고 물리적인 수식에 대한 설명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 배웠었던 잘 기억 안 나는 수식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다 보면 뭐 이렇게 정리가 되고, 얘를 또 더 정리를 해서 우리는 결국엔 어 알고 있는 값이 xy 좌표값이니까요. 그래서 그걸 쓸 수 있는 최종 공식이 이 아래처럼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계산하기 쉽도록 이제 값도 1로 지워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입력은 이제 그 타겟 그 지점까지 거리, 그 다음에 그 튀길 수 있는 횟수, 그 다음에 장애물의 그 장애물 맞죠? 예, 장애물의 개수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필요한 초기 속도는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고, 이거를 잘 출력해 주면 됩니다. 최소화 되도록 구해서 출력해 주면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긴데 어쨌든 하면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해 봅시다.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면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. 보면 일단 이 폼미선 모양으로 에너지 손실 없이 튀기는 공이 하나 있어요. 그리고 이 시작지에서 도착지까지 튕겨서 갈 예정이거든요. 이 사이에는 장애물이 있고 얘를 건드려서는 안 돼요. 그리고 이 발사하는 초기 속도를 최소화하고 싶다라는 인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사실 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럴 때 사실 할 수 있는 건 뭐 이런 게 큰 것 같아요. 사실의 조각을 모아야죠.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증명해야죠. 그 합당해 보이는 가설이 만들어질 때까지.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엔 저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.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최대한 많이 튕겨서 가는 게 최적이겠죠. 그러니까 많이 튕긴다는 얘기는 약하게 쐈으니까 많이 튕긴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, 그다음에 가능하면 장애물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게 또 최적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굳이 뭐 장애물을 이렇게 껑충 뛰어 넘어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. 그거는 약간 힘의 낭비죠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이 장애물을 포지션 계속 어느 부분에 지나든 상관없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이렇게 지나도 상관이 없고 뭐 이렇게 지나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. 그리고 이게 어쨌든 다시 발사하는 개념이거나 추가적인 힘이 가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첫 바운스까지 궤적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이렇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, 뭐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. 뭐 이런 사실들을 모아보다가 뭐 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뭐 그리디일까? 가장 높은 장애물을 기준으로 뭔가 초기 속도를 결정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애매해요. 왜냐면은 얘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수많은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.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,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,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.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장애물이 있고, 걔를 어디서부터 튕길 수 있도록 하는
그 최소 점 뭐 이런 식으로 찾을까 했는데 그러면은 또 바운스 횟수 이런 것들이 좀 걸리고 해서 아 그리디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가 다 접을 수 있게 됐고 뭐 혹시 2분 탐색일까? 그러니까 이 초기 속도의 어떤 그 값이나 아니면 첫 바운스 위치를 2분 탐색으로 정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것도 뭔가 그 2분 탐색을 하려면 이 경향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다음에 고려해야 되는 게 동시에 두 개다 보니까 그리고 제곱인 값을 루트한 값이 최종 값이잖아요. 아 이거에다가 뭔가 그 2분 탐색을 하는 건 아니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죠. 그래서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풀이를 좀 만들어 나가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후에 이제 풀이가 갑자기 확 뛰었거든요. 그러니까 만들 수 있었거든요. 이 관점을 잘 설정하면 진짜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일이 쉬워진달까?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으로 봤던 게 뭐 장애물 이런 거였어요. 아니면은 뭐 초기 속도 이런 거로 봤었는데 이게 어쨌든 바운스의 횟수가 제한이 되잖아요. 그래서 또 속도로도 해봤고 뭐 거리로도 해봤고 하니까 이 바운스 횟수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적용해 봤고 그 이후로 이제 풀이가 좀 일사천리로 풀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이 주어진 바운스 횟수가 있잖아요. 0부터 B회까지 가능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 다 시도를 해봐요. 그러니까 이게 바운스가 0회 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그 도착지까지 바로 떨어진다는 얘기고 바운스가 1이라는 건 중간에 떨어졌다가 한 번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3번이라는 건 3분의 1 지점이 떨어지고 3분의 2 지점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. 시도해보면서 가장 적은 값을 가지는 걸 정답으로 출력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바운스 횟수를 정하는 순간부터 이 어디에 튕길지도 정확하게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 문제 구조상 이 바운스 지점이 그러니까 이 바운스 지점 사이에 이 궤적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쏘는 속도와 여기서 쏘는 속도가 같잖아요. 그 튕겨서 나가는 속도가. 그래서 좀 그 고려해야 될 게 많이 줄어들더라. 그래서 그 결국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 시도해보면서 가장 적은 값을 갖도록 하는 게 결국엔 뭐 예를 들면 뭐 i회 시도하는 상태라고 칩시다.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각 바운스 간격이 생기잖아요. 그 i게 생기잖아요. i게 생기는 이 바운스 간격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중에 가장 높은 것을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쏘면 모든 장애물을 넘을 수 있죠.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바운스 시작점, 끝점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넘는 최소 이니셜 속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이 바운스에서 넘는 최소 속도, 이 바운스에서 넘는 최소 속도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의 최대값을 찾아주면 모든 장애물을 다 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죠.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켜 썼습니다. 뭐 그림을 예시로 들면 처음에는 이렇게 넘기는 게 만약에 최소였다고 치면 뭐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애가 있으니까요.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은 큰 갈기를 잡았으니까 줄기를 잡았으니까 이제 그 디테일 더해주면 돼요. 근데 이제 문제에서 애초에 수식을 주어줬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얘를 한번 최대한 정리를 해봤어요.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. 일단 g는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. 이 각 바운스 지점으로부터 생기는 이 궤적 중에서 그 가장 높은 장애물을 넘을 수 있을 정도의 최소 이니셜 속도로 쏠 거라고. 그래서 어쨌든 얘는 무조건 이 점을 지나요. 그러니까 이 궤적은 이 y가 그리는 궤적은 0,0을 지나고 또 0, 그 바운스 간격을 지나요. 그걸 d라고 할게요. 그러면은 이 지점을 지나잖아요.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이걸 지나야 되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 식을 얻을 수 있어요. y는 y의 초기 속도는 뭐 이거 분의 이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이거를 다시 그 정답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구해져요. 그러니까 결국 초기 속도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루트가 씌워져 있고 안에 이제 제곱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건데 얘를 그려보면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. 이게 유리함수랑
다항함수 이렇게 두 개 그리는 고등학교 때 했던 걸 해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. 그러면은 얘가 딱 봐도 여기에서 그 값을 갖는 게 보이잖아요. 그래서 그럼 얘는 미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얘를 이제 요거에 대해서 미분하면 사실 그 vi를 구하는 데는 제곱이 필요해서 이렇게 쓸 필요는 없었는데 그냥 vix의 제곱은 2분의 d에서 이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이 바운스와 바운스 사이에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때 이제 최소로 쏠 수 있는 이니셜의 속도는 이거 vx가 이 값을 가질 때 최소인 거고 그거를 여기다 거꾸로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굳이 이 부분에 약간 소제목을 또 넣자면 장애물이 없을 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이 식이잖아요. 이 식에 다시 여기다가 넣어봐요.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. 그리고 우리는 그 이니셜 vi를 찾을 때 vix의 제곱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걔를 이렇게 묶어요.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내가 뭐 이 바운스 간격 사이가 뭐 얘가 0이라고 하고 얘가 뭐 d라고 하고 얘가 뭐 p라고 칠게요. 그리고 얘의 높이가 h라고 할게요. 그러면은 여기가 p, h이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은 이 p, h를 집어넣은 게 이 식을 만족해야 되고 그때 vix 값은 vix의 제곱값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여기 그려놨으니까 바운스 간격이 있어요. 이 바운스 간격이 있는데 얘를 스치듯이 통과하는 이 초기 속도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. 식을 정리하면. 그러니까 튕겨서 어쨌든 뭐 얘를 뭐 이렇게 통과하든 뭐 이렇게 통과하든 상관없을 건데 어쨌든 이 포물선이 그리는 궤적 중에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포물선이 그리는 궤적 중에 얘를 지나는 방법은 이 초기 속도를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게 장애물이 없을 때고 지금 구한 게 장애물이 있을 때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예를 들면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. 일단 vx에다가 그러니까 일단 초기 값은 아까 여기서 구한 대로 이거를 적용해요. 이거를 적용해서 초기 값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바운스 간격 사이에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이 아까 구한 정리값 있죠. 걔로 얘를 갱신을 시도해요. 그 vi 값을 갱신을 시도해요. 어쨌든 다 넘어야 되니까 그 중에 최대값으로 갱신을 하면 돼요. 그리고 이걸 모든 바운스 간격에서 반복을 해요. 그것 중에서 최대값을 취하면 그게 이제 이 i회 바운스일 때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0부터 b까지 반복한 다음에 민값을 취해서 정답을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. 그림을 그린 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초기 값이 이거였다고 쳐요.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맨 처음 구했던 여기서 구했던 이 식인 거죠. 이라고 치면은 이 첫 번째 걸 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초기 속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. 그쵸? 그래서 또 갱신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장애물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넘는 식으로 초기 속도를 갱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여기서 이 바운스 간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힘으로 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 정도로 쏴야 최소구나 라는 걸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. 이거를 여러 바운스 간격에 대해서 반복하고 그 중에서 최대값을 취하면 그게 아까 제가 말한 i번째 바운스 횟수의 최소값이고 그거를 0부터 b까지 반복한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최소값을 취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코드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. 보면 이렇게 좀 어렵진 않습니다. 보면은 일단 필요한 입력들을 받고 장애물 위치 뭐 이런 것도 다 입력을 받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는 방법은 0부터 b회까지 튕길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시도해 본 상태에서
취한 그러니까 이 테스트 i에서 이제 그 값을 초기 속도 값을 리턴을 해주는데 그것 중에 최소 값을 취해서 난 리턴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되고 테스트에서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쨌든 이 바운스가 총 이렇게 비회 생기다 그러니까 만약 i번 튕기겠다라고 하면 i번 생기잖아. 그러니까 이 바운스 회만큼 반복을 할 거고 이 구역을 분할을 해요. 0부터 여기 그다음에 뭐 0부터 뭐 D1이라고 할까요? 그리고 D1부터 D2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요. 그래서 그거에 레프트와 라이트를 잡아요.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입력이 크지 않거든요. 그래서 장애물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장애물을 쭉 돌면서 걔네들이 그 사이에 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바운스 되는 지점이랑 장애물이랑 겹칠 때가 있죠. 그럴 때는 그냥 무한 값을 리턴을 해주고 그렇지 않아요. 이게 이 사이에 있으면 걔네들로 그 초기 값을 구해요. 그리고 그쵸.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요. 그러니까 어떤 의미? 그 위에를 또 보면 네, 또 위에를 보면 어차피 이 부분이 코드의 끝이니까 이 위에 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요거 있죠. 요게 원래 그 초기 값이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 없을 때의 그 최소값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애물을 포함한 최소값이에요. 그래서 둘 중에 더 둘 중에 더 큰 값을 삼아요. 그러니까 아니죠. 둘 중에 더 큰 값을 삼아요. 그 다음에 그걸로 초기 속도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요. 그래서 만약에 그 장애물이 레프트와 라이트 사이에 있으면 그 중에서 그 필요한 속도를 구해서 이제 그 중에 최대값을 이렇게 취하는 거죠. 이게 최대값, 최소값 이렇게 저기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어쨌든 이 사이에 뭐 몇 개의 장애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장애물이 없을 때는 아까 설명했던 이 속도대로 갈 수 있어요. 근데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얘와 얘 중에 더 작은 값을 골라요. 왜냐면은 이미 장애물이 이렇게 너무 낮아 버리면 그러니까 이미 이 최소값보다 더 작아 버리면 굳이 더 이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더 손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최소값 중에 더 작은 값을 취해서 그걸로 그 필요한 초기 속도 값을 리턴을 해요. 근데 어쨌든 모든 장애물은 넘어야 되니까 이 여기 속해 있는 장애물 중에 가장 큰 걸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맥스 값을 취해요. 그 다음에 리턴을 해요. 그러면 리턴해서 받아주는 거는 어쨌든 이게 i회 바운스를 했을 때 필요한 초기 속도잖아요. 그러니까 필요한 초기 속도의 최소값이죠. 그래서 그것들 중에 최소값을 리턴해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죠. 그래서 엣지 케이스까지 좀 그 잘 고려한 건데 보면 이게 겹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실수로 나누다 보니까 겹치는 경우가 잘 안 생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생기는 경우에 이렇게 먼 대값까지 잘 리턴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만 리뷰를 하고 넘어가면 일단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해석을 하면 남는 그 가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 결국에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문장으로 문제를 요약할 수 있었잖아요. 그리고 뭐 그 문제에서 필요한 어떤 사실의 조각들을 가지고 가설을 이렇게 몇 개 세워볼 수 있고 검증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은 어떤 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향과 맞는 이제 관점을 찾을 때가 생기고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재료들을 가지고 풀이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에서 얻었던 교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드도 이렇게 코드가 오히려 짧죠 문제보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아무튼 BOJ 1333번 스페이스 골프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